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살다 보면 꼭 유쾌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생기죠. 특히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막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권력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선배나 상사 또는 윗사람처럼요. 갑질이나 막말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무례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무응답으로 대하면 되겠지만요.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은 곤란하겠죠. 지금부터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속 시원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무시하고 다소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말을 일일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예의로 그냥 들어줄 뿐인데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럴수록 당신을 더욱 만만하게 보며 자기 말만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그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여러분은 감정이 상하겠죠. 일단 간단하게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과 1도 상관없는 말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눈치를 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정색하고 말하면 안 돼요. 꼭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역에 미친 삐리릭은 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자신이 무례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일부러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꾸 대화의 흐름을 끊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제 뉴스 보셨어요? 맞다. 흔한 남매가 결혼한 사이라는 거 아셨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맥락과도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은 다소 당황할 가능성이 크겠죠. 무례한 사람과 대화해봤자 여러분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에 반응해도 좋을 게 없고요. 혹여 반론이라도 펼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이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소 외향적인 성격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 당신이 내향적이고 수기가 없는 성격이라면 그 방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막 뛸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 생각 이런 식으로 흘려듣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당신의 생각과 분리하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다른 생각 하련다. 이런 느낌으로 다소 무표정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의 무릎이나 발 쪽을 보는 거예요. 무표정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멍하게 있는 표정이에요. 반응이 없으면 대부분 제풀에 지쳐 그만하게 됩니다. 좀 민망하더라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간단히 예, 아니요 정도로만 답해보세요. 그 외에는 계속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만약 길을 걷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피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나를 지키기 위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평소에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쓰면 좀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좀 얌전한 편이고 내향적인 분들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다소 수동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분란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한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말해야 해요. 상대방의 말이 틀리거나 궤변이라고 무조건 반박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성격상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기만 하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말을 이어가면 돼요. 일단 상대방이 한 말에 수긍을 하는 거죠. 당신 말이 맞다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라면서 진짜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장구 치는데 뭐라고 하기는 어렵죠.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신에 무조건 맞습니다를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앞뒤 맥락도 없이 무조건 맞다고 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 무엇인지 알려준 후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거나 짜증 섞인 말투라도 말이죠. 될 수 있는 한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들었을 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돼요. 자신이 한 말을 인정해 주는데 뭐라고 토를 달 이유는 없거든요. 매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상대방도 의도적이라는 걸 눈치챌 거예요. 알아도 뭐라고 말하긴 힘들 겁니다. 일단 자신의 말이 인정받았잖아요. 이상하게 너랑 이야기하면 내가 말리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오히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이 능력을 심리학 용어로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관찰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갑갑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반면 조망 수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잘 인지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속 시원하게 대화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화제 전환. 두 번째, 침묵하기. 세 번째,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법으로 상처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을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